오늘 변론은 정동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양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로 채택된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춘 씨,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이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현재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그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중에도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동춘.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5분, 50분. 45분, 50분요? 네. 그러면은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 좀. 자, 증인의 이력서입니다. 증인은 고등학교까지 육상 특장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야구 선수로 포수 우익수로도 활동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체육교육과에서 다 마쳤고 증인 스스로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죠. 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스포츠 의학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 또 성인병과 운동 처방, 운동 종목별 스포츠 상해 예방과 재활이라는 책을 집필 내지는 공동 집필하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번역서도 출간하셨죠. 네. 증인은 건국대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 호소대 사회체육과 경영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도 지냈으며 한국운동생리학회 체육과학연구 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 주시기도 했죠. 네. 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걸 이제 오시기 전에 운영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언론에서 계속 마사지 샵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사지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지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이 꺾임과 비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내지는 도수요법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저희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2010년 8월경에 처음 왔고 2016년 전반기까지 한 달에 몇 번씩 오셨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자주 오셨습니까? 네, 자주 오실 때는 2, 3일 계속 올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최서원 씨, 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마 오시게 된 거로 보이는데 증인 보시기에 건강은 어땠었습니까? 2010년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차츰 회복을 해서
뭐 가끔 허리 때문에 자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상 기능을 방해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뭐 조윤선 정무수석의 근무 시간에 뭐 최서원 씨 또 우병우 수석 장모와 함께 뭐 마사지숍에 갔다가 적발돼가지고 청와대 감찰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죠. 네, 사실 무근이고요. 전혀 뭐 조윤선 장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증인과 최서원 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센터 원장과 환자 뭐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는지요? 어떤 서로 보통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객을 만나면 1시간 정도 할애를 받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직접 상담하고 또 이런 운동요법을 시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요. 제가 2016년도에 뭐 이사장 비상근 이사장을 제의받을 때가 아마 사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5월 13일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5월 13일입니다. 네네. 제가 임명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된 등기 이사로서 이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증인은 2016년 3월경 최서원 씨로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립 목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번 보고선 좋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비상근 이사장직을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근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왜 증인을 추천했는지 좀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운영했던 센터 입구에 들어오면 저의 어떤 경력 사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장황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에 막 그것을 보고 뭐 충분히 판단해서 그런 추천을 했을 거라 보고 제가 뭐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가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던가요?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이제 센터를 임대 기간은 막 연장한 상태였는데 임대 문제를 이제 어렵게 해결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정현식 사무총장과 함께 안정범 수석을 만났고 안 수석께서 한 2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사로서의 어떤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또 없으셨습니까? VIP께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람이 추천이 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 수석께서도 충분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 받을 정도로 청와대와 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되지요. 네, 이력서가 넘어가고 네. 한 2주가 있었던가요? 제 전 직장의 동료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기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상세히 아마 저에 대해서 물었던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좀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고 재단의 사업 목적을 보고 증인이 당시 하고 있던 일을 접고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뜻이 있어서 재수껏 때 서울사대 체육과를 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수를 했을 만큼 저는 뼛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설립 목적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큰 감명이 있었고 주었고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의 감독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감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재단 법인 허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사소한 이사회 회의록부터 재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감사도 있습니까? 정기는
소명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임 정동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셨습니다. 근데 증인은 이제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근 이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최소원 씨나 고영태 또는 다른 직원들로서도 자신들 의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혹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뭐 이유가 뭔지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취임 당시에는 이 재단 법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경 규정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나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비상근 이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명칭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월급도 주지 않고 뭐 어떤 예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단 자체가 들어와서 한 2, 3개월 안에 이런 어떤 그 고용태 및 그 동기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비상근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없었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사직서를 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 생략하고 3-3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5월 13일 이사장으로 입사하고 축하한다고 최소원 씨, 고영태, 박헌영과 저녁 식사한 일이 있죠. 예. 그때 당시 뭐 최소원 씨가 주로 무슨 말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 가이드라이너 컨퍼런스 자체가 강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 상당히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태권도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고 특별히 두 가지 대해서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고영태, 박헌영이 차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증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입장에서 증인을 면접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처음 보는 젊은 두 사람이 어찌나 좀 고압적이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무슨 자격으로 저를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무슨 면접 보는 듯한 이런 그 이상한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고영태는 그 당시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 김기천 감사를 자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 커피숍에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아까 그런 어떤 느낌도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말을 하길래 상당히 좀 이 당황스러운 어떤 입장이었는데 여하튼 뭐 알아는 보겠다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태가 그 정현식 사무총장 김기천 감사를 자르라 하는 뭐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뭐 체육인이 아닌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아프리카 순방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어떤 뭐 항명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김기천 감사는 정현식 사무총장의 선배인데 재단 일에 사실 시시콜콜 뭐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법인 카드를 이런 정현식 사무총장으로부터 약간 이게 규정에 없는 그런 것을 받아서 상당 부분 이런 그 비용 지출을 유도하게 됐다 하는 부분이 간단한 어떤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상황을 잘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고영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장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시냐, 두 사람 자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자르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시비한 일도 있죠. 네, 그 전화를 받고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약간 좀 참 그 상황이 아니어서 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약간 좀 긴장을 했던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징계를 해서 뭐 어떤 그 특정한 이런 어떤 징계를 주면 될 일이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사를 특히 감사를 이 WK 이사가 어떤 그 사직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일단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8 생략하겠습니다.
3-9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최성원 씨 또 안정범 씨로부터 또 전화를 받은 것도 저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후에 최성원 씨 또 안정범 씨 전화를 받아서 사직하는 문제로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과 상의해서 내보내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뒤에 건 생략하겠습니다. 박헌영이나 고영태는 나이도 어린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거칠고 좀 무례했다고 진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끝나고 증인이 워크숍을 가자고 했더니 김필승, 노승일, 박근영이 반대해서 가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증인은 모두 이제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증인이 예약해 놓은 같은 날짜인 2016년 6월 29일 같은 방에 증인만 빼고 전부 워크숍을 갔다 온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고영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증인만 빼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전부 이제 같이 워크숍 갔다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3-13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김기천 감사와 정현식 사무총장이 사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감사의 경우에는 월 보수가 없이 회의 참석 시 교통비 정도 지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현식 사무총장이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드렸죠. 네, 한 번은 거제도 여행 중에 횟집에서 전화로 또 한도 초과되었다고 소리치면서 정액을 재무직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무리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님의 경우에는 이란 아프리카에 대통령 시범단 이끌고 대통령님 수행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김기천 감사건, 기타 다른 건들이 겹쳐서 안수정님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직토록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6월 30일 날 이제 정 총장님 사직하셨는데 그 한 2주일 전에 고영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녹취가 되어 있는데 뭐 돈 문제 뭐 이래 해가지고 뭐 당신 책임지고 이거 옷 벗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내쫓아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녹취가 된 거가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대로 또 뭐 진행이 된 거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16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17 그리고 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2016년 8월 남양주 시청이 재단법인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8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데 재단법인에서도 약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서 체결한 일이 있는데 계약 체결 당일날에도 증인한테 보여주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협약서 6억 원 지불한다는 날인 날에 증인 승낙 없이 증인 도장이 또 찍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반대해서 집행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뭐 고소할 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고소는 안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아직 안 했죠. 박헌영 과장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 태도가 문제였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박헌영 과장은 재단의 직원이지만 WK에 가서 고영태와 함께 많은 어떤 그 SK 기획물이라든지 롯데 기획물, 그다음에 포스코 기획물을 아마 그 WK에서 작업을 했다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WK 가서 뭐 밤을 샌다든지 또 아침에 출근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막 그런 것이 반복되길래 이 박헌영 과장을 불러서 박 과장은 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내 지시를 그리고 재단의 그 업무 취업 규칙에 준수해서 움직이라 하는 것을 수차례 제가 경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다시 또 심해지는 것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박헌영 과장은 3-20항 생략하겠습니다. 3-21 박헌영 과장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한 5분의 1도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WK에서 작업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뭐 거의 12시나 1시쯤 나타날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날도 일주일에 뭐 가끔이지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박헌영은 더블루케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이드러너나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재권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재단에서 이루어졌지만 WK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보고를 제가 물어보지만 잘 보고를 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질책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순일도 더블루케에서 많은 일 했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전혀 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많이 갔는데 예, 증인 들어오시고 나중에 들은 나왔어요. 얘기지만 박헌영 과장이 초기에는 노승일 부장보다는 직급이 낮아서 WK의 노승일 과장이 초기에는 가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박헌영 과장이 기획물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자 노승일 부장을 부르지 않고 박헌영 과장을 주로 불러서 일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은 한 10차례 가까이 뭐 폭언, 폭행 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던데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 면담이라든지 이사 회의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어떤 그 업무상의 이런 주간 회의 같은 부분에서 뭐 제가 이렇게 사소한 어떤 그런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소리를 치거나 문을 쾅 차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행위가 한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두다가는 뭐 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내에 고영태, 노승일, 강직원, 박헌영 등 한 체대 인맥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3-26 생략하겠습니다. 자, 3-27 물어보겠습니다. 김필승 이사 정현식 사무총장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고 증인도 재단을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직원들이라는 글자를 증인 직접 기재하셨던데 직원들이 어떻게 증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까? 제가 재단의 그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사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하면 뭐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지시 이행이 늦어지게 되고 또 제가 모르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뭐 허다하게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간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강하게 어떤 그 숙지를 시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최수원 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고영태의 지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8, 29, 30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최서원 씨가 뭐 증인에게 뭐 재단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경우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가요? 주로 뭐 인사건이라든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아마 보고를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전화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만나자 해서 이렇게 그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가 서너 차례 있습니다. 서너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있는 동안에요? 네, 외부에서 예. 만나서 전달받았습니다. 증인은 최서원 씨가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근무하는 층은 3층이고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2016년 8월에 최서원과 고영태가 영원히 결별을 했습니다. 최서원은 독일로 또 고영태는 필리핀, 태국으로 떠난 다음에 박헌영이 증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이사장님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좀 챙겨주십시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양심 고백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4월에 고영태가 박헌영에게 김양수 씨를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고 최서원에게 부탁해달라 이렇게 해서 최서원한테 얘기했다가 혼쭐이 난 일이 있는데 당시 최서원이 고영태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또 누구를 대리로 추천해서 해달라 그래서 뽑았더니 또 알고 보니까 고영태 친척이었는데 고영태는 또 친척 통해가지고 재단이 돌아가는 사정을 염탐하기도
했다는 등 또 박헌영이 그 동안에 이제 고영태하고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냥 뭐 개, 양아치, XX 뭐 이런 뭐 나쁜 이야기를 뭐 많이 하면서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얘기들입니다.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공사 치는 선수에다가 마약 전과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박헌영이 태블릿 PC가 최소한의 것이었다고 위증하면서 또 증인과 박헌영 사이가 다시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진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리 제출을 해드린 진술서가 그래도 네네, 관련 시 알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죠. 진술서의 내용을요. 진술서의 내용은 이 박헌영이가 양심 고백하면서 저한테 했던 내용인데요.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이 충전기를 사오라 하는 어떤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바쁜 일 때문에 미처 사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다른 직원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사이가 그 최수원 씨와 사이가 나빠져서 이 고영태는 이미 사무실 떠났고 또 최순실 씨도 독일을 간 상태에서 가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이제 그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 고영태 책상이죠. 책상을 정리하면서 그 책상에 있는 태블릿 PC가 그럼 그게 누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영태가 갖고 있었으니 그 고영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박헌영 과장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상 보니 그 고영태도 그것을 버리고 갔고 또 최서원 씨도 가면서 그걸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걸 보고 그냥 방치하고 갔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그 태블릿 PC 안에 중요한 어떤 서류나 중요한 이런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갈 때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고영태도 버리고 갔고 최순실 씨도 버리고 간 그 태블릿 PC에서 어떤 JTBC나 이런 쪽에서 그 안에 중요 정보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자체가 그 박헌영 과장이 얘기하는 근거로 봐서 그런 것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진술서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3-36은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3-37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사장으로 계신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은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증인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 K스포츠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우선 들어오자마자 국제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재를 태권도 종목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사업이 재단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구상하면서 또 동시에 이 설정된 사업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증인이 보시기에 노승일, 박헌영이 고영태 지시를 잘 받습니까? 최서원의 지시를 잘 받습니까? 지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보니까 고영태 지시를 잘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를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동구 이사장님은 이 선임된 이사장으로서 비상근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직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고영태와 그의 그 동기 후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하고 나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8월경 더 블루케이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와 고영태 간의 사이가 벌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순실 씨가 결국은 그 WK를 폐업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사업인 K나 미르 재단이 온전히 그 설립 목적에 맞도록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어떤 이런 그 뜻에서 WK를 폐업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주식회사 예상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지만 최근에 와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그 저 더블루K 폐업하기 한 달 전쯤에 유상영이가 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잘 몰랐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 계셨다니까. 3달 42 생략하겠습니다. 자, 노승일은 재단 안에 노조 만들어서 노조 위원장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9월 30일 정경련에 의해서 사의 표명을 요구받고 사의 표명을 했을 때 재단 직원들이 갑자기 재단이 해산되고 통합재단으로 흡수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비상대책위원회 겸 노조 결성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노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저 노승일 씨 포함해서 포함해서 5명입니다. 포함해서 5명입니까? 네. 예. 3달 45. 예. 오늘 변론은 정동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양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로 채택된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춘 씨,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이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현재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그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중에도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법.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지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관절이 꺾임과 비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내지는 도수요법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저희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2010년 8월경에 처음 왔고 2016년 전반기까지 한 달에 몇 번씩 오셨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자주 오셨습니까? 네, 자주 오실 때는 2, 3일 계속 올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최서원 씨, 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마 오시게 된 거로 보이는데 증인 보시기에 건강은 어땠었습니까? 2010년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차츰 회복을 해서 가끔 허리 때문에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 기능을 방해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근무 시간에 최서원 씨 또 우병우 수석 장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가 적발돼가지고 청와대 감찰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죠? 네, 사실 무근이고요. 전혀 조윤선 장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증인과 최서원 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센터 원장과 환자 그 이상의 관계가 연장한 상태였는데 임대 문제를 이제 어렵게 해결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정현식 사무총장과 함께 안정범 수석을 만났고 안 수석께서 한 2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가 이사로서의 어떤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또 없으셨습니까? VIP께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람이 추천이 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 수석께서도 충분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 받을 정도로 청와대와 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되지요. 네, 이력서가 넘어가고 네. 한 2주가 있었던가요? 제 전 직장의 동료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상세히 아마 저에 대해서 물었던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좀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고 재단의 사업 목적을 보고 증인이 당시 하고 있던 일을 접고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뜻이 있어서 재수껏 때 서울사대 체육과를 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수를 했을 만큼 저는 뼛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있었는지요? 보통 제가 고객을 만나면 1시간 정도 할애를 받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직접 상담하고 또 이런 운동요법을 시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요. 제가 2016년도에 이사장 비상근 이사장을 제의받을 때가 아마 사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5월 13일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5월 13일입니다. 네네. 제가 임명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된 등기 이사로서 이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증인은 2016년 3월경 최서원 씨로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립 목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번 보고선 좋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비상근 이사장직을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근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증인을 추천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운영했던 센터 입구에 들어오면 저의 어떤 경력 사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장황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충분히 판단해서 그런 추천을 했을 거라 보고 제가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가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이제 센터를 임대 기간은 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정동춘.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5분, 50분. 45분, 50분요? 네. 그러면은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 좀. 자, 증인의 이력서입니다. 증인은 고등학교까지 육상 특장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야구 선수로 포수, 우익수로도 활동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체육교육과에서 다 마쳤고 증인 스스로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죠. 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스포츠 의학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 또 성인병과 운동 처방, 운동 종목별 스포츠 상해 예방과 재활이라는 책을 집필 내지는 공동 집필하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번역서도 출간하셨죠. 네.
증인은 건국대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 호소대 사회체육과 교명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도 지냈으며 한국운동생리학회 체육과학연구 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 주시기도 했죠. 네. 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걸 이제 오시기 전에 운영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언론에서 계속 마사지 샵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사지도 하시는